실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보면 되겠고요. 제일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실험실에서 계산한 또는 측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 가서 실험하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로서 측정기 이 부피를 측정하는 것부터 할 텐데요. 먼저, 이 측정기가 지금 원래 분해가 되거든요. 이 깔때기 부분과 이 몸통 부분이 분리가 되는데, 실험하기 위해서 일단은 조립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조립할 때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 윗부분이 아래 몸체와 이렇게 조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립을 할 때 여러분들 주의할 게 앞에서도 있지만 이 연결 부분이 이게 너무 느슨하게 조이거나 또는 너무 세게 조이면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이게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다 표시를 해 놓으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표시를 해 놓은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조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서는 이 측정기의 질량을 재야 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W1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질량은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밀도 시험 할 때 보면 들밀도 시험 할 때 보면 질량을 측정하는 것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혼돈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 이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면 어떤 것을 측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고, 보고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측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계산해야 하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측정하는 것은 뭐 열 몇 개 이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아요. 몇 개 측정을 해서 여기 나온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이거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를 또다시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서 보면 쓰는 라인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혼돈할 수 있는데 제가 만든 보고서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측정을 하는 것은 선생님 보기 좋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먼저 측정을 하고 나머지 가루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데이터들은 이 가루로 치어진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보고서 볼 때 혼돈하지 말고 먼저 가루로 되어 있는 거 그것을 한번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이 설명을 쭉 듣다 보면 뭐를 측정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그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첫 번째를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 측정기 질량을 쟀으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할 거냐, 물을 넣을 거예요. 왜 넣느냐? 물을 넣어서 이 측정기 이 용기 부분이 부피를 측정할 거예요. 왜 이 부피를 측정하느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텐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게 뭐냐면 들밀도 시험이라는 것은 들판에 또는 야외에 있는 이 흙의 수분 밀도나 또는 건조 밀도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 최종 목표거든요. 그러면은 밀도를 계산하려면 수분 밀도든 건조 밀도든 계산하려면 뭐냐? 이 파낸 이 흙의 뭐 부피와 그다음 뭐를 알아야 하냐면 질량을 알아야 되거든요. 부피와 질량을 알으면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즉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다면 이 질량은 여기서 파낸 흙의 저울에다 측정을 해서 질량을 측정을 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부분이 파낸 웅덩이 부분, 이 부분이 부피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 모양새가 어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사위 모양과 같이 또는 사각형과 같이 정확한 원형이라든지 이러면은 정형화된 이런 부피 계산하는 것은 자료 측정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웅덩이를 이렇게 파낸 부분의 부피를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모래라는 거 표준사를 이용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또는 물을 이용해서 물과 연관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웅덩이 부피를 계산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이 안에 이 용기, 즉 측정기 이 부피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이 부피 계산하는 것은 다이렉트로 여기 이 웅덩이 부피를 계산하는데 쓰는 건 아니고 이 부피를 측정을 함으로 해서 이 안에 나중에 우리가 표준사를 넣을 거거든요. 이 표준사의 밀도를 계산할 수 있는 감마 샌드라고 해요. 우리가 이 밀도를 계산하고 이 모래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여기다 웅덩이에다 집어넣어요. 모래의 밀도와 그 다음에 모래의 밀도를 알으면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여기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물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또 다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도록 하고 먼저 일단은 여기 밸브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90도로 꺾으면 이 안에 이제 밸브 안에 있는 구멍을 뻥 뚫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 뭐 물을 넣거나 표준사를 넣거나 그러면 이 깔때기를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여기 밸브를 열고 연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여기 물을 넣는 게 보이죠? 물을 지금 비커를 이용해서 넣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물을 이렇게 넣다가 뭐 여기 가득 찬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물을 이 깔때기 부분까지 넘치도록 깔때기 넘치는 게 아니라 깔때기 부분이 올 때까지 계속 넣어요. 그러면 여기가 가득 차면 이 깔때기에서 더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넣고 그 다음에 다 넣었다 할지라도 이 안에 이제 기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포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흔든다지 해서 이 기포를 빼야겠죠. 그럼 물이 이제 다 들어갔다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밸브를 또 다시 90도 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리를 시키죠. 이 깔때기 부분과 이 안에 병 안에 들어있는 물을 분리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다음 단계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기포를 제거하라 했죠? 기포를 제거하고 밸브를 잠그고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이제 물이 가득 찬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깔때기 부분에 아까 이제 물을 이 안에 넣을 때 깔때기 부분까지 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밸브를 잠그고 이 안에 남아있는 깔때기 부분에 남아있는 물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은 잘 닦고 말린다 그랬죠. 천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안쪽이나 이 바깥쪽에 있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제거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이 들어간 측정기의 무게가 아니라 질량이요. 질량을 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쟀던 것은 뭐 했었죠? W1 했었죠. W1은 뭐죠? 그렇죠. 이 측정기만의 질량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기 물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측정기 플러스 물의 질량이 W2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W2에서 W1을 빼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즉, 이 안에 있는 물의 뭐가 되는 거죠? 질량이 되는 거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로 W1과 W2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깔때기 부분을 몸체에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물의 온도를 측정을 해요. 지금 온도계 갖다 이렇게 넣는 거죠. 온도계를 측정을 해서 이 온도를 한 3번 정도 측정해서 오차가 없을 때를 온도를 계산하게끔 돼 있는데 보통 물은 어때요?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높잖아요. 근데 이 물이 항상 4도씨로만 유지된다고 볼 수 있나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4도씨보다 높거나 또는 4도씨보다 낮을 때
이것을 우리가 보정을 해줘야 돼. 이 밀도를, 물의 밀도를.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나 이런 데서는 이 온도까지 측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규정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는 온도 측정하는 거 이 부분은 보통 생략을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뭐가? 부피를 계산하는 거죠. 그쵸? 무슨 부피? 물의 부피. 물의 부피라는 건 뭐죠? 아까 시험기에 들어가 있던 이 물의 부피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물의 부피라는 건 결국 뭐예요? 이 용기의 부피가 되겠죠? 부피는 어떻게 돼요? 질량 잰 거 있죠? 이게 무슨 질량이죠? 측정기와 물이 들어가 있는 질량이에요. 그 다음 얘는 뭐야? 측정기의 질량이죠. 그럼 결국 얘 뺀 것은 뭐죠? 물의 질량이에요. 물의 질량인데 WW죠. 그렇죠? 물의 질량인데 물의 비중은 몇이죠? 비중도 1이고 그 다음에 밀도도 1이에요. 비중은 그냥 단순히 1이고 밀도는 1g 퍼센트의 3승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을 곱하나만 하죠. 1은 어떤 수에다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이 질량을 뺀 순수한 물의 질량 자체가 뭐가 된다? 부피가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보정계수예요. 앞에서 나왔던 온도가 4도씨가 아닌 다른 온도일 때는 그 값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부피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온도를 재지 않고 이 보정계수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 않고 결국 무슨 물의 질량을 가지고 결국 그때의 그 용기의 부피를 계산하는 거죠. 이때의 부피가 V1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측정한다 했죠. 그래서 평균값을 취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용기의 부피, 물의 부피를 측정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모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왜? 뭘 계산하기 위해서 밀도를 계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용 모래, 우리는 표준사를 이용하죠. 한 10kg 정도를 준비를 해서 이제 측정기에다가 측정기 밸브를 이렇게 잠궈 놓은 상태에서 지금 모래를 위에다 이렇게 담은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모래를 깔때기 끝까지 가득 채우라겠는데 이렇게 끝까지 다 채울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중간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채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채웠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밸브를 이렇게 위로 올려요. 그러면 올렸다는 건 뭐죠? 결국 이 안에 있는 밸브가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래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자연낙하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쭉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이때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 이제 측정기 부분 벽면을 용기를 툭툭 친다거나 아니면 얘를 흔든다거나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냥 자연낙하가 되도록 이렇게 안에 쑥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장에서도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여기다가 지금 시험기 측정기를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밸브를 열은 모래가 이쪽 들어가는데 모래가 여기서도 자연 낙하되게끔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를 툭툭 칠 수도 없거니와 쳐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물론 여기도 치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연 낙하되는 것 같이 똑같은 상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뭐 다짐이 되도록 여기가 보면 다짐이 되면 안 되니까 자연 낙하되도록 그럼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모래를 한 3분의 2쯤 담아 놓고 밸브를 열으면 얘가 이제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모래가 서서히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얘가 반 이상이 항상 유지가 되도록 계속 여기에다가 모래를 보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모래가 이 안에 다 들어갈 때까지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다음 단계 아마 그게 있을 텐데 한번 볼게요. 여기 나와 있네요. 보면 지금 밸브를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채운 다음에 모래를 채운 다음에 밸브를 90도 올렸어요. 올리니까 어떻게 되죠? 모래가 서서 이렇게 빠져나가죠. 빠져나갈 때 뭐라고 했죠? 여기 보면 모래의 높이가 깔때기 높이 반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나 그랬어요. 결국 이게 모래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기 전에 이 반 이상의 모래가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 넣으라는 것 뜻이죠. 그래서 모래를 넣어서 서서히 자연 낙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용기 부분을 툭툭 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 여러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밸브를 닫기 전에 모래가 깔때기 부분에서 이제 다 들어갔다 싶으면 이제 더 들어가지 않는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 밸브를 이제 닫아야겠죠. 밸브를 잠그고 어떻게 이 안에 깔때기 부분에 있는 모래를 다시 버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측정기 안에는 모래만 가득 차게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 다시 질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질량을 재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깔때기 안에는 지금 모래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아까 비었죠? 그 대신 이 안에는 어떻게 해요? 용기 안에는 가득 모래가 차 있는 상태죠. 가득 차 있는 모래의 질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W3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W1은 뭐였죠? 이 측정기만의 무게였어요. 그쵸? W2는 뭐죠? 측정기와 물을 넣었을 때의 질량이었어요. 그쵸? 이 W3는 이 측정기와 이제 모래죠. 그러니까 2는 물이고 3는 뭐죠? 모래예요. 다 질량인데 얘는 측정기의 질량이고 얘는 측정기와 물의 질량이고 얘는 측정기와 모래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표기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여기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측정기와 모래를 담은 얘의 질량이랬어요. 그쵸? 얘는 뭐였죠? 용기, 즉 측정기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준다. 즉 여기에서 여기를 빼준다는 것은 뭐만 남는 거죠? 그렇죠. 모래만 남는 거죠. 모래의 뭐가 되는 거죠? 모래의 질량이 W4가 되는 거예요. 그럼 1, 2, 3, 4 이렇게 지금 네 가지를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측정한 것은 1, 2, 3만 계산한 거죠. W1, W2, W3만 측정을 한 거고 W4는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 이해를 하면 이 그림을 이해하면 이걸 못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면 모래의 질량 계산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모래의 밀도를 계산해야 하는데 밀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밀도는 부피분의 뭐죠? 질량이에요. 그쵸?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예요. 그쵸? 밀도인데 얘가 모래의 밀도라면 모래가 차지하고 있던 부피와 모래가 갖고 있던 질량을 측정을 하면 되죠. 이게 바로 어디서 난 거예요? 아까 측정용 용기죠. 이렇게 측정용 용기에 이 안에 모래가 들었었어요. 그때 이 모래의 질량 계산했죠. 뭐 했었죠? 그게 W4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여기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측정기 안에 있는 얘의 부피, 물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계산했죠. 이 부위 계산했죠. 그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게 모래이기 때문에 뭐가 되죠? 얘가 모래의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마 샌드라고 돼 있어. 샌드가 뭐죠? 모래잖아요. 그렇죠? 모래의 밀도는 어떻게 해요? 모래의 질량에다가 모래의 질량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나눠주면 된 거예요. 즉 결국 뭐였죠? 우리 측정기 용기에 있는 이 안에 모래를 넣었을 때의 질량과 그 다음에 이
용기의 부피를 계산해서 결국 모래의 밀도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흙의 밀도를 계산할 때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